CG 관련된 장면들이 삭제된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재밌게 그 감독한테 들은 건데, 저희가 이제 삭제된 장면도 있지만 찍지 못한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고에서는 제가 그 장면이 안 들어간 게 너무 아쉬워서 감독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참 연출한 입장에서는 찍으려고 계획했던 걸 못 찍었다는 건 어쨌든 이제 그 연출자의 역량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오한스럽긴 한데요. 그 원래 그 신당으로 표현되는 그 복도가 그 사람이 쭉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 공간별 트라우마의 공간들이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두 공간이 이제 뚜렷하게 설명 안 되고, 어릴 때, 그다음에 그 학교 다닐 때 친구 죽음, 그다음에 어릴 때 이제 엄마 잃어버렸던 기억, 뭐 그런 형태의 트라우마로 표현이 되는데, 그 공간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고, 이 나이대별로 조금 임팩트 있는 장면들로 가져가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근데 일정과 예산 때문에 촬영은 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배우님께 드린 질문. 네, 감독님 질문. 네, 감독님 먼저.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상에서 해결 못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병신의 집 보여지는 게 저희가 빌려서 찍었어요. 정말 저도 뭐 종교는 기독교긴 한데 거기 계신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너무나도 독실하신 분인데 사탄 나오고 막 분장하고 막 저기 보이시는 그 엄마 서천호 선배님이 키가 실제로 한 2m 7 정도가 되세요. 근데 그 분장하고 너무 담배를 피고 싶으신데 실내에서는 못 피니까는 엘리베이터를 저 엄마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분장하고 갔다가 주민분이랑 마주쳤다고 그러시는데, 그 주민분들한테야말로 진짜 엘리베이터 괴담이 아닐까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했어야 됐었어요. 저희가 집 촬영을 3일을 하는데, 이제 원래는 그 전화기만 갖고 이제 탄이 쪽이랑 저기 병신이 쪽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전화 가위를 꺼내려고 하다가 서랍을 열고 서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서랍 안의 세계 속에서 또 헤매다가 병신이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저기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이 이렇게 가면이 붙은 채로 떨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되게 공포씬들의 임팩트를 주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일정 자체가 김희 감독님이랑 마찬가지로 저희랑 예산과 시간상의 문제로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특수 분장과 이런 호러 약간 아이콘에 대한 느낌을 보여주는 게 맞을 것이냐, 고경표라는 배우의 이런 험난한 상황 속에서의 슬랩스틱을 보여주는 게 맞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왜 이 스탠드 들고 막 자기 얼굴 비쳤다 막 하는 게 저희가 즉석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병신 역할을 너무나도 계속 잘하고 있었고, 관객분들한테 분명히 임팩트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몰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선택했고, 삭제된 장면 같은 경우에는 병신이가 학교에서 바지가 벗겨진 다음에 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고생들이 일어나서 천천히 일어나면서 마치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처럼 선생님을 이제 응원해 주는 건데, 근데 이제 병신아, 울지마, 이제 책상 위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 편집 단계에서 저희가 15세인데 이게 약간 또 교권에 어떤 이런 걸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저희 자체 검열 안에서 제가 감독으로서 그럼 그 장면이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삭제를 하겠다. 그래서 계속 울고 있고 병신아 울지마 막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이 삭제가 됐습니다. 임원희 씨 그 출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학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임팩트 있는 분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을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명단을 뽑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임원희 씨가 가장 위에 있었죠. 그래서 과연 이걸 해주실 수 있을까 만나서 여쭤봤는데 흔쾌히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너무 캐릭터가 재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게 임원희 씨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는데 저와의 첫 미팅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보여주신 걸 보여주시겠다면서 갑자기 저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데 쌍꺼풀 푸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쌍꺼풀을 만드는 건 되는데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푸는 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푸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촬영할 때는 자기가 이제 그 쌍꺼풀 푼 걸로 학주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이 촬영할 때 좀 에피소드인데 이 대사가 길어지면 이게 풀려요. 이게 풀리니까 제가 옆에서 어떻게 하냐면 쭉 계속 찍으면서
지금 괜찮아요. 다시 풀어주세요. 다시 풀어주세요. 그럼 다시 풀어요. 다시 시작해주세요. 그럼 딱 심각하게 되세요. 그럼 다시 이제 쌍꺼풀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풀어주세요. 에피소드가.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찍었는데 저희가 이제 편집할 때는 안 풀린 구간으로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저 정말로 골 때리는 표정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출연해 주셔서 감사했고 제가 만족할 만큼 그 이상 학주를 잘 해주셨어요. 배우분 저는 뭐 또 곤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게 영화 촬영장은 믿음입니다. 네, 엉덩이는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믿음이고 제 앞부분은 이제 현장분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라서 신뢰를 가지고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 깠다고 하면 놀라시겠죠. 그래서 약간의 저희끼리 말하는 봉사 작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테이핑을 하고 천을 붙여서 믿음, 실루엣은 다 보이거든요. 믿음이 없었으면 참 힘들었을 촬영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예, 믿음이 느껴지는 촬영장 현장이 여기서도 바로 느껴지네요. 네, 질문을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먼저 받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옮겨드릴게요. 네, 손 잠깐만 들어주시면 네. 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탈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면은 병신 주인공이 되게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고 싶고 뭔가 살아남고 싶은 그런 강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남자는 안 돼서 죽이는 그런 결말을 선택을 하시는 게 궁금해요. 일단은 쓸 때는 되게 시나리오 단계 때는 되게 본능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작업할 때 이제 어떤 장르의 작품은 뭐 김희 감독님 워낙 또 좋은 시나리오 많이 쓰셨지만 이렇게 계산해서 장르적으로 계산해서 쓰는 시나리오가 있고 또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엔 이 무서운 이야기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는 모르겠는데 감독에게 되게 자율성이 부여가 많이 돼요. 그래서 감독이 자기 장기라든가 혹은 작은 이야기 안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자유가 많이 부여가 되는데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직조하기보다는 약간 본능에 의거해서 했는데 써놓고 저는 왜 이렇게 썼을까 스스로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밌게 보시는 그 포인트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공을 들여서 세공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뭐 밖에 문 열려고 힘들게 하고 막 시뮬레이션 하면은 빨래 거들하고 그냥 나오라고 그러고 막 1초 남겨놓고 나가려고 그러면 시계 5분 늦었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하는데 맨 마지막에 갔을 때는 과연 이 영화가 어떻게 끝을 맺어야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디테일을 앞부분을 쌓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정말 그냥 확연하게 남잔데 안 돼. 뭐 예를 들면 어른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그냥 툭 갈라버리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아주 보편적인 상황 안에서 예를 들면은 여탕 안에는 남자가 못 들어가. 뭐 이런